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조정이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지고 의결난 거를 깬다고 하는 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당대표가 당론을 깨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벌써 그걸로 공격 들어오는데, 저는 당론을 깬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애초부터 했었던 공약, 약속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 방송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요 근래에 SNS에 글을 올리는데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동안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콘서트 비슷하게 했을 때도 법사위원실들은 불이 꺼지지 않아서 유명했었죠. 그런데 법사위안 선, 정부안으로 가야 된다 선, 그런데 의총에서는 정부안으로 가는 것으로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정부 안으로 가는데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당 관계자의 발언, 여기서 당 관계자의 발언은 주로 누구를 뜻해요? 정청래 당대표는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깜빵에 가야 한다는 등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당 관계자라고 하면 대부분 원내대표 또는 원내 지도부를 보통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한정혜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도 함께 참석하는 멤버이기도 하지요. 당대표, 원내대표, 한정혜 정책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이게 이제 고위급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안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서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 과정에서 그럼 치열한 토론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뭐야? 여태까지 민주당 법사위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치열한 토론 과정도 없이 그냥 거수 하나로 정부안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법안이 수정이 안 된다 이제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의총에서 통째로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가 논의했던 것들이 정부 TF,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이죠. 거기로 넘어간 이후에 정부안으로 할 거니까 중단하라고 해서 믿고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1차 정부안이 나온 것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대안 방향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 입법안으로 입법 예고 직전에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연달아 5연타로 올라옵니다. 하루에만 4건, 5건이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 안에서 왜 개혁 법안이 이렇게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좌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연속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개혁하자라고 하는 구호만으로도 오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광장에서 봄날 주말을 헌정하신 분들을 경외하며 뭐예요? 여태껏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그동안 광장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의 헌정을 경외하며 글을 올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개혁 꼭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늘날 이뤄지는 개혁은 사실 허울뿐인 개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개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박은정 의원님도 요즘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셨는데요.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검사들은 그날마저도 5.23 변사 사건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검사들이 꿈꾸는 검사의 중수청을 만드는 현재의 정부와는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서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라며 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맨 왼쪽에 뭐라 써있죠?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니 윤석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검찰청이다. 검찰총장 명칭 하나는 못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들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파면될 수 있다라는 것도 삭제되고 있다.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검사들은 징계조차 어려워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수사를 주도했었던 검사 3인방 탄핵마저도 부결이 됐죠. 헌재에서. 왜 그랬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 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 그런데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정말 극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징계조차 하지 못하게끔 바꿔나가고 있고, 공소청, 지방공소청 이 구조들 자체도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지금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정부안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사들이 조용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반응도 없다. 조용히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그리고 공소청 검사도 수사 기능을 다 주고 하자는데 오히려 더 큰 검찰청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이런 글들이 이제 몇몇 법사위원분들의 용기를 통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검찰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 검찰청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권한을 더 확대했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부터 기존 검찰청 검사와 수사권 전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공무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서영교 의원 또한 관봉권 띠지 이런 것들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던 이 검찰들, 이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청 시즌2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딱 4명만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용기 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박시영TV에서 이진우 위원장님이 가져왔던 PPT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사위 원안입니다. 그런데 1차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시면 고등 공소청 폐지 적용 안 되고요. 검사도 징계받았어야 된다. 신분 보장 폐지 안 되고요. 법무부 겸직 금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온 곳에 윤석열이 당시에 임명했었던 검사들이 온 요직에 아직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 남아있는 윤석열의 검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내란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박아놓은 검사들은 여전히 법무부 내에도 그리고 다른 기관 내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총장 명칭 그리고 특사경 지휘권 폐지 어떤 것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뭐야 정부 아니라고 함은 행정 또는 조직과 관련해서 수반을 다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 만들어 놓은 법안을 넘겨주면 행정과 조직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추가해서 잘 반영해서 정부 입법안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안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민변참여연대도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보시는 범정부 TF 2차 입법 예고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검사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만들어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지금의 정부안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3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김민석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 공소청법 관련해서 통과가 돼요. 의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에서는 거수를 통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갔어요. 법사위원들은 사실상 패싱당한 채,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정보안법으로 가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3대 개혁을 완수하라고 지금도 많은 우려와 동시에 채찍질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은 며칠 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사안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면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은 민주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이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바람이 훼손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왜? 이미 마음에 안 들지만 거수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됐고 의결을 통과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판을 깬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라서 당론을 깬다는 게 엄청난 리스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보고 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거를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도 여러 방송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개혁하는 과정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끔 치열하게 토론하라라는 주문을 전체 대통령이 의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기 낸 법사위원분들은 어느 순간 강경파로 포장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라 그랬지 언제 공소청법을 그따구로 만들고 검찰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특사경 수사 지휘권을 검찰들한테 주라고 주문했습니까? 어디서 가짜는 의중 한두 개 알아와가지고 대통령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런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쭉 찾아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 맨 밑에 줄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지난달 말에 국무회의를 봤습니다. 해당 부분인데요.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승인받은 검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관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맨 밑에 특사경 지휘에 대한 건데요. 특사경이 뭐냐면 특별수사경찰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6대 범죄라고 하죠. 이 전문가들과 함께 꾸려진 이 특별수사경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검찰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으면 그게 특별수사경찰팀인가? 검찰의 특수팀이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들이 신이 아닌데 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검사들한테 승인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안은. 그러면 정부안은 왜 이렇게 갔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무총리 기자회견을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2월까지는 조직법 얘기하고 6월 전까지는 보안수사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지금 정부 입법안을 넣지 말았어야죠. 천천히 고쳐나간다? 그럴 거면은 당지도부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단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5월을 기점으로 이제 법사위는 대부분 구성이 변경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 정도, 김용민 의원도 그리고 그 나머지 법사위원분들도 이제 6월달이 되면 바뀔 확률이 있어요. 높아요. 그런데 시간을 끌다가 지금의 강력한 법사위원들 검찰개혁 관련해갖고 글 올리는 대표적인 4분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엉망인데도 그분들마저 없으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누군가 정부안으로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게 의총에서 거수를 통해서 법사위와 당대표를 패싱하고 엉망진창인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어요. 의결이 됐고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당대표가 깬 겁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약속 지켰다, 앞으로 더 지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 내부에서는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자, 지금도 강경파라 그러죠. 진짜.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두고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당론을 정할 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조정이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이거 아침까지 기다리고 보고 자느라고 지금 몸에 병이 났어요. 내가 연락처라도 있으면 막 보내고 싶더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없으면 진짜 사람들 난리 난다. 뭐 연락처가 있어야 보내주지. 이게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지고 의결난 거를 깬다고 하는 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당대표가 당론을 깨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벌써 그걸로 공격 들어오는데 저는 당론을 깬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애초부터 했었던 공약, 약속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시작된 것 같지만 내일부터 더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아저씨는 그냥 여러분들만 보고 가겠다 선언한 겁니다. 부서지지 않게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너는 원래 저쪽에 뭐 좋아하고 저쪽은 싫어하고 뭐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저의 잘못이니까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양보할 수 없는 구간인지라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계속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호씨가 이야기해준 게 정리가 잘 되고 좋은데 위험한 방송 같다. 제가 취재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한들 거기에 어떻게 결점 하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는 건 선명한데 그 중에서 한두 개 틀리는 게 뭐가 대수롭냐. 사람들이 꿈꾸는 개혁이 좌초되는 것보다 저는 더 절망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뭘 위해서 나서야 될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내용에도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저기 열심히 앞에서 총대 메고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